네, 안녕하세요. 소방단계 대표원사 문동규입니다. 일단 오늘 6월 20일 2020년 소방채용시험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라이브 특강으로 해설 강의 그다음에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간에 유튜브로 영상을 또 하나 올려놓고 이제 그다음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개된 시험이 2년 동안 있었어요. 소방시험이. 그래서 공개된 시험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시험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강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얘기드렸던 부분이 그 소방시험이 공개된 게 2년치인데 그 2년치의 시험을 보면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래서 소방시험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 이제 공개된 시험에서는 기존에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공개로 진행을 하면 출제자도 사실은 좀 부담을 좀 느끼거든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평이하게 출제를 하다가 지금은 비공개 시절 쪽에 난이도로 조금 돌아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전 기준에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출제할 때 특징 자체가 옳은 것은 해서 사료에 강을 두는 기본 문제들만 출제를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 대비할 때는 소방학사가 기존에 공개된 시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오늘 문제 해설을 제가 진행을 할 텐데 해설을 진행하는 순서는 기본적인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였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출제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을 앞에 1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한 5문제 정도 있어요. 5문제. 그리고 이제 변화된 난이도가 좀 높아진 시험에 적응이 좀 안 된 분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합격권은 80, 뭐 높게 보면 8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했을 만한 문제는 뭐가 있을 거냐면 지금 제가 A 책형을 들고 있는데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사실 7번 문제는 저는 이제 소방학사 시험 이번에 받아들고 좀 살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기존의 비공개 시절의 소방 시험에서는 원간섭기 왕대사가 출제된 사람, 지금 7번 문제죠. 원간섭기에서 왕대사가 출제된 사람이 공민항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2년밖에 안 되니까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공민항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난 거죠. 그래서 원간섭기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일단 공민항의 A급이고 그 다음 순서로 봤을 때 충선, 그 다음에 충렬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충렬항이 출제가 됐어요. 충렬항. 근데 사료 보고 아마 이 사료를 뭐 처음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료는 어떤 사료의 변형이냐면 공무원 시험 가운데 서울시 시험에서 먼저 이런 스타일이 나왔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경찰 시험 쪽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 돼서 소방 시험에 이번에 출제가 된 거예요. 출제 히스토리는. 자, 어떤 거냐면 원간섭기 왕들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민항의 업적은, 충렬항의 업적은, 충선항의 업적은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문제가 너무 한 줄이고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료를 넣으면서 다음 왕의 업적은 하면서 왕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근데 힌트를 줄 때 이제 특징이 뭐냐? 힌트를 줄 때 특징이 원간섭기 왕의 경우에는 가계도로 힌트를 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충렬왕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원간섭기 들어가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이? 혹시 충렬왕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원간섭기 첫 번째 왕은요 충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원종이에요. 원종. 그럼 충렬왕의 경우에는 원간섭기 두 번째인데 충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죠. 그럼 충자가 왜 들어가냐? 원간섭기라서 충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원나라 칸의 사위가 되었다. 부인이 몽골 공주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몽골 공주 누구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의 경우에는 부인이 노국공주다라는 거고 그럼 충렬, 충선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된 건데 충렬왕은 부마가 된 첫 번째다. 부마국이 되었다. 그럼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부인은 제국대장 공주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해서 낳은 애가 누구냐? 그게 바로 충선왕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뭐 노출되지 않았지만 충선왕의 부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개국이에요. 개국. 개국대장공주. 여기는 제국, 여기는 개국. 그래서 공무원 시험 쪽에서 미리 먼저 출제됐던 파트가 어떤 거냐면 충선왕을 출제할 때 사료로 준 건데 충선왕.
어머니가 제국대장 공주다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때는 충선왕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이번 소왕시험에서는 좀 변형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변형이. 그래서 그대로 넘어온 게 어머니가 제국대장 공주다라는 것은 서울시, 그 다음에 뭐 경찰 쪽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제국공주다라고 시험에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왕은 충렬왕이다 됐으면 부마가 된 첫 번째 충렬왕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부마가 되는 순간 관제격하, 호칭격하.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 원정에 강제 동원된다. 그래서 일본 원정 1차, 2차 둘 다 누구 때다? 충렬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원정 준비 기관이 정동행성이고 원정 실패 이후에 그대로 남아서 내정 간섭을 하다가 나중에 이걸 없애는 게 공민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의 선지를 보시면 1번에 만권당 나오는데 만권당. 예. 만권당의 경우에는 충선왕의 키워드죠. 충선왕을 단독 문제를 만약에 출제한다 그러면은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사리먼, 비서기구, 그 다음에 스터디룸, 만권당이에요.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네, 2번이 맞죠? 근데 이거 말고도 만약에 선지를 대체한다 그러면 관제격하, 호칭격하, 왜요? 부마가 되었으니까. 부마가. 그래서 이런 거 격하되는 시점이 전부 다 부마가 된 첫 번째 충렬왕 때 일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옆에 쓸게요. 7번의 정답은 2번.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의 정치도감, 충목왕이고요. 틀린 선지로만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성책독은 여러 차례예요. 네, 그래서 확실한 정답인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좀 놀랬다고 한 거는 충렬왕을 일반 공시에도 딱 한 문제밖에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소방시험이 이번에 난이도를 좀 높이면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렬왕을 물었다. 그리고 물어볼 때는 가계도로 물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을 뭐 지금 해설 보는 분들이 대비하려고 듣는다라고 한다면 충선왕의 부인, 개국대장공주, 조비 요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요 문제도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일단 사료를 두 개나 줬어요. 강릉의 오죽헌. 그죠? 그럼 이제 2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생략을 했다. 이거를 생략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운서원. 네. 자, 이거의 경우에는 서원에 누구를 이제 모셨는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일행 쪽에서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조금 높고 이전에 출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황과 이는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원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 이황은 안동의 도산서원, 이는 파주의 자운서원. 그렇죠? 결국에 단독 문제는 이 두 명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운서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2. 근데 앞에 조금 더 쉬운 힌트인 오죽헌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2다라고 놓고 2는 파주의 자운서원이다. 이거를 사료 힌트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1번 기본 서적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자서 전료를 저수했다. 이거는 이황이죠. 이거는 하나 더 나가서 일본에도 전파되다.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가 아니라 이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묘학에 수용하면 양묘학은 정제 두고 우리는 붕당을 묻는다 이런 것까지 대비했었죠. 양은 그냥 소입니다. 소는 양이고 양묘학은 소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나오는데 이건 탈성리학 쪽이죠. 네,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네 번째,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고 했다. 자, 이기론이 시험에 선지로 나왔는데 결국에 시험장에선 정답을 빨리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선. 그럼 시험장에서 정답을 빨리 고를 때는 왼쪽 오른쪽에서 이쪽의 그림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자라고 했냐면 기는 발한다. 기는 발이 있고 네, 이는 올라탄다. 이걸 기발이승 일도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기는 고정됐다. 근데 이는 다리가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엎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통 기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헷갈릴 만한 문제 두 문제를 먼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는 14번 문제. 뭐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도 사료를 많이 대비를 안 했을 것 같아서 뭐 수업에서 우리 많이 했는데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다음을 선언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나 있는데 금일 오인의 거사는 쭉 써 있죠. 이거는 우리 요약서로 보는 판서노트에도 원사료가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3.1운동의 메인 사료 볼 때는 기미독립선언서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붙는 공약 3장이 있다. 이건 이제 한용운이 쓴 건데. 근데 공약 3장의 의미는 지금 사료에서 보면 딱 나오죠. 우리는 출발할 때 비폭력이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뒤에 노동자 농민이 가세하면서 무력정으로 바뀌어가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비폭력이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죠. 이거 두 가지는 3.1운동의 메인 사료예요. 3.1운동에.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금일 오인의 거사는 써 있는데 밑줄 할까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일체 행동은 뭐래요? 가장 질서를 존중하라. 그래서 출발할 때는 비폭력이었다. 민족대표 33인 그 다음에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은 탑골공원이 아니라 태화관에서 그렇죠? 그래서 비폭력으로 출발했지만 일제가 탄압을 하고 제압예교의 학살 사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계층이 노동자 농민으로 바뀌면서 이제 무력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메인 사료가 바로 지금 공약 3장이에요. 3.1운동. 이거는 뭐 사료만 여러분들 커버가 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대한매일신보는 1904에서 1910 우리가 베델을 떠올리면서 베델이 우리나라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 그게 러일 전쟁 취재차 1904죠. 끝나는 건 1910이고 그럼 틀리고 신간의 지원. 신간에는 시험 문제가 존속 기간 동안에 있었던 활동은 다 지원한다. 그래서 연도가 되게 중요하다. 27에서 31이 될 것이다.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3번이 될 텐데 정답은 3번. 3.1운동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이제 기본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형으로. 작년에가 100주년이었으니까 조금 더 문제를 뭐 다양하게 출제하려고 시도했다면 원래 3.1운동의 기본 문제는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구심점이 없다라는 한계점에서 우리는 구심점을 만들자. 임시정부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우린 분명히 비폭력으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무력 저항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대표적인 노동운동이고 연도가 필수죠. 29년도고 이건 신간회가 지원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이 문제는 뭐 선지는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들이 사료 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기존의 그 스타일로 대비를 했다면. 그렇죠? 네. 우리 뭐 실강에서 많이 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6번을 보면은 무장투쟁 쪽이에요. 무장투쟁. 그 무장투쟁은 단언컨대 이제 제 강의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이건 뭐 이제 수험가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16번 볼 텐데 가라 사건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죠. 순서. 이런 순서를 낸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좀 더 무장투쟁도 디테일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단계거든요. 이게 시험은. 자, 그러면 일단. 무장투쟁하게 되면 1920년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두 문자를 쭉 땄죠. 보훈청간 군자셋 미스셋 만나서 연합했다. 만주사변 31년 이후에 30년대 중반까지 한중연합작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 선지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보훈청간 군자 해서 지금 자유시참변 자자 동그라미 치시고 나번이 먼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한중연합작전인데 만주사변 이후에 30년대 중반까지 요게 이제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선지는 보훈청강 군자세 미스세 만나서 연합했다. 30년대 중반까지 세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조선의용대 가번 나오죠.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중일전쟁 직후 38년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관내 최초 한인 무장부대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얘기할 때 민혁이가 조민혁인데 한의대 갔어요라고 할 때 한의대죠. 그렇죠? 한코우 조선의용대. 그래서 요게 38년도가 되겠고 중일전쟁 직후 관내 최초 한인 무장부대. 그럼 이게 왜 최초냐라고 할 때 제가 관내에서 우리가 광복군의 경우에는 충칭에 정착한 40년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마무리 때도 굉장히 많이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라번에 보시면은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조직했다. 이건 40년 충칭기 얘기예요. 그래서 라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럼 순서대로 가면 나다 가라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무장투쟁. 이전보다는 난이도를 좀 많이 높여서 순서 문제까지 냈고요. 우리가 또 보면은 공개된 시험에서는 순서 문제를 뭐 거의 안 보였어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내기 시작했잖아요. 원래 이제 한국사 본래 그 난이도를 좀 찾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다 예상되는 건 19번입니다. 19번 통일 쪽의 문제인데요. 통일 쪽의 문제. 물론 선지들을 소거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근데 지금 정답 선지가 4번인데 민족의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언이 나왔다. 77선언은 모든 채용시험 통틀어서 순서 문제를 좋아하는 경찰 시험에서만 딱 한 번 나오고 일행 쪽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게 나왔고 근데 나머지를 소거하면 되니까 일단 1번하고 2번은 우리 2000년 6.15 쪽이니까 뒤로 빼야겠죠. 일단 이거는 고르시면 안 되죠. 당연히. 네, 1,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얘기인데 3번. 네, 3번.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 정부는 반공체제에 정치적으로 반공 카드를 쭉 끌고 간다. 근데 쭉 끌고 가다가 반공 카드가 깨졌다. 그게 언제냐? 69년도 닉슨 독트린이다. 그럼 반공 카드 쭉 끌고 가다가 반공 카드가 깨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통일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70년에 8.15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71년도에 민간 차원에서 적십자 회담 요게 논의가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게 72년도 네. 민간 차원에서 적십자가 논의가 되면은 정부는 뭘 했는가? 비공식 특사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을 파견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합의문을 갖고 내려왔다. 그게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이죠.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남북은 반대로 갔다. 남한은 10월 달에 10월 유신, 북한은 12월 달에 사회주연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77선언의 경우에는 뭐 외우겠다라고 하면 노태우 정부 때 통일 관련 첫 선언이고요. 77선언은 88년도다. 외울 때는 칙칙폭폭. 맞죠? 7788.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77선언은 채용시험 가운데는 이거는 뭐 경찰 쪽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 소방 쪽에 지금 한번 출제가 됐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5문제를 찝었는데 요렇게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고난도라고 고난도로 보이는 문제들 5문제를 먼저 해설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돌아와서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고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거는 8조법의 내용이죠.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8조법이랑 부여의 4조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영고하면 부여니까 틀렸죠. 이 선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배경도 4조목이랑 8조법이랑 헷갈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늘 비교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들어온 거죠. 틀린 선지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생명, 노동력 중시, 그 다음에 형벌, 로비, 존재, 계급사회, 그 다음에 상대부 장군 등 뭐 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건 박사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시면은 사료는 너무나도 지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 2번 문제 여기까지는 뭐 고난도로 보고 2번 문제 보면은 2번 문제 요게 관산성 전투 사료죠. 우리가 6세기에 들어가서 백제 쪽의 왕은 누가 있나요? 그러면 무령왕이 있고요. 무령왕. 그 다음에 이어서 성왕이 있는데 둘 다 단독 문제가 가능하다. 뭐 올해는 이제 이번에는 무령왕이 안 나왔는데 나온다면 정답은 100%죠. 20이 담노입니다. 이건. 그럼 지금 나온 건 성왕인데 성왕의 경우에는 제가 2세기에서 6세기 왕들을 볼 때는 시험 문제는 항상 단계거든요. 단계. 1단계는 가장 넓게 시기. 그 다음에 2단계는 왕대사, 3단계는 좁히고 들어가면 왕의 업적 가운데 순서가 될 것이다. 단계별로 들어가요. 근데 성왕의 경우에는 일부 순서가 필요하다. 제일 빠른 게 일단 이사 가야 뭘 하지 않겠는가. 사비천도 남부여 계층. 그 제일 마지막은 관산성 전투죠. 그렇죠? 그리고 관산성 전투는 사료 버전이 2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료는 근데 좀 너무 쉽게 출제한 게 관산성이라고 대놓고 써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좀 아쉬웠어요. 이걸 뺐다면 신주의 군주 김무력, 고관도도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료 버전은 뭐가 있냐? 그럼 왕이 구천에 이르렀다가 남병에게 살해당했다라는 사료 버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산성 전투 진흥왕의 공격으로 성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쪽의 사료 하나 있는 거고 백제 쪽의 사료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험 대비할 때도 사료 두 가지는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비천도 이유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공황 이후 체크하고 굉장한 혼란기가 찾아오고 있다. 자, 이거는 뭐냐? 네, 3번 문제. 자, 우리가 신라를 그래프로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왕, 별표 치면 신문왕.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귀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대는 누구부터 누구냐 그러면 중대는 무열부터 시작해서 무열에 직계 쭉 가다 마지막에 해공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해공왕 이후라고 하니까 신라 하대라는 얘기죠. 신라 하대. 자, 그러면 우산국은 지증왕 6세기 2번이 맞네요. 개원필경. 이건 최치원이죠. 이건 어디로 간다? 9세기 말 전국적 봉기가 터지는 누구로 간다? 진성여왕으로 가주면 되죠. 진성여왕으로 가주면 된다. 그래서 진성여왕 때는 원종, 애노, 빨간바지, 적고적,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 김음도라면은 진압했다. 신문학 1년 차죠.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네, 이게 원래 공개된 시험의 스타일이었죠. 국가를 다르게 해서 정말로 좀 넓게 선지를 배열하는. 네. 근데 그런 선지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신라말. 자, 그다음에 4번의 경우에도 옳지 않은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묻는 문제. 주민은 대다수가 말갈이다. 그러면 위에는 고구려가 많고 밑에는 말갈이 많고 그래서 주민의 대다수는 말갈이다. 이건 발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발해고요. 오경 15부 62조 지방제도. 그 다음에 정당성 중심 장관은 대내장이다. 수도는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했다. 이거는 주작대로 상경성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다라는 것까지 봤는데 1, 2, 3은 전부 다 발해입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은 외사정 나오는데 사정부는 감찰, 외사정은 지방으로 파견한 감찰관. 이거는 신라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환도하는데 다른 마음이 있어서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삼별초죠. 그래서 5번은 삼별초 문제고 삼별초의 경우에는 어떠냐? 삼별초는 삼별초 개경환도에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밀리니까 진도로 용장성을 쌓고 버텼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주도까지 강화도 진도까지는 배중손 하지만 제주도 갈 땐 김통정이다. 사람 이름도 좀 주의하자. 자, 1번 근거지를 옮기며 몽골에 정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살리타 사살은 몽골이고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하면 이건 여진 여진과의 싸움이죠.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는 아예 조선으로 보내야죠. 삼수병 하면 이건 훈련도감이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고려의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외침이 끊이질 않아요. 처음에 거란, 두 번째 여진, 세 번째는 몽골, 그 다음에 공민왕 때는 홍원적의 1, 2차, 그 다음에 우왕 때는 우왕해서 외구와의 주요 전투까지.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굉장히 잘 낸다고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화사는 굵직굵직한 거에 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힌트가 좀 많죠. 승려 10여 명과 결사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도노점수 정해쌍수가 나왔다. 이건 진울이죠. 그래서 진울하면 시기는 고려 무신집권기가 되어 있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 있고 그래서 수행법을 합쳐라라는 게 도노점수 정해쌍수죠. 근데 도노점수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깨달음은 단번에 하지만 구체적인 번뇌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그 계속적인 수행의 방법이 정해쌍수다. 도노점수, 정해쌍수. 그리고 결사인데 무슨 결사?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수선사 결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보면은 일전에 소방시험 봤을 때는 다른 시기에 승려들을 끌고 와서 틀린 선지를 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돌고 있죠. 일전에 만약에 진우를 냈다라고 한다면 공개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의상 갖고 오고 원효 갖고 오고 원칙 해초 갖고 오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고려시대 승려들 안에서 지금 고르고 있죠. 그렇죠? 천태사교인은 재관이고요. 광종 때. 속장경은 의천이고요. 그 다음에 참회 수행하면 진울의 결사에 대항하는 요새 백령 결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키워드는 참회, 그다음에 정토신앙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도 보면은 앞으로 시험들이 약간 요런 스타일로 내지 않을까. 이미 한 단계가 좀 올라선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시기 승려들 헷갈리지 않게 냈으면 지금은 고려 안에서 지금 선지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정답 2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가서 7번은 받고, 그다음에 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 제도. 자삼은 18품으로 자, 단, 비, 녹해서 고려고 인품을 고려한다라고 써 있죠. 근데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료가 8번 문제 같은 사료가 우리가 전식과인데 그 중에서 전식과 1단계 시정 전식과예요. 시정, 개정, 경정에서 3단 변시를 한다. 근데 그 가운데 1단계 시정이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전식과 내고 있죠. 근데 다음 단계로는 시정, 개정, 경정 비교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비교 문제로. 자, 그러면 1번.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했다. 네, 1번이 맞고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그리고 준다라고 하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한정은 아니죠. 전식과는 전국이죠. 전식과는 전국, 나머지는 경기. 3번은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4번은 착한지 약한지 선악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는 역분전이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가왕이 실시한 정책, 서원정리, 신문고 부활하면 영조죠. 네, 영조랑 정조를 외울 때 우리 비교해서 늘 보자.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결국에 선지를 비교를 시킬 테니까. 그래서 영조, 정조 비교할 때 책 이름의 경우에는 영조는 속속속,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그쵸? 조라고만 썼네요. 여기 정. 근데 정조의 경우에는 어떻다? 통통통이다. 대전 통편, 무예도보 통지, 그죠? 신의 통공. 네. 자, 정답은 2번 되어 있고요. 비변사를 없앤 거는 대원군. 장용영 하면은 이거는 정조.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결과니까 대응이니까 이건 철종대가 될 겁니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다음 지도가 편찬된 당시의 왕의 업적. 문화사 얘기할 때 우리 지도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 지도 하면은 하나의 A급이 있다. 그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이 지도예요. 근데 조선 초의 왕대사를 얘기할 때는 통합 문제 대비를 하자라는데 그 중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그러면 당연히 왕의 시기가 되게 중요하죠. 태종입니다. 태종. 네. 그래서 조선 전기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지도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얘기했었고, 이런 다음에 이제 왕대사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조선 그 초기 15세기 왕대사의 대표적인 통합 문제 케이스예요. 문화사를 사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는 좀 더 쉽게 몰래 내면 칠정산, 그 다음에 농사직설 이런 거 준 다음에 세종의 업적을 물었는데 이제 태종을 물은 거죠. 태종. 집현전은 세종, 호패법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성종. 진관, 군사의 완성은 세조가 될 것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네, 요거는 대원군 기본사료죠. 천리지척, 태산을 평지로. 그럼 대원군의 정책하면 정답은 3번 되겠죠.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하면 비변사를 깨트리고 정무기능은 의정부, 군사기능은 삼군부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평시서 설치하면 조선인데 그중에 세조인데요. 그렇게까지 내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 소방시험은. 네. 소격서 폐지하면 우리 조광조의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은 통통통하면 누가 된다? 정조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네, 13번. 13번의 경우에는 갑오개혁 1, 2차 비교 문제인데, 갑오개혁 1차, 그 다음에 갑오개혁 2차 이제 비교인데, 1차의 키워드는 군국기무처를 준 다음에 여기서 추진한 개혁은 이라고 할 거고, 2차는 갑오년 12월 달에 걸쳤다. 이때 발표한 게 홍범 14조 독립서고문인데 이거 주고 이거 발표한 내각이 추진한 정책은 이라고 낼 것이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냈죠. 요거 이전에 라고 하니까 갑오개혁 1차죠. 그렇죠? 그래서 갑오개혁 1차는 세 줄로 기억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과거제 신분제 폐지 및 봉건적인 악습의 타파. 그 다음에 은본위제, 아문체제, 그리고 개국기원까지. 그러니까 이 세 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정답은 무조건 걸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오개혁 1차 세 줄, 2차 세 줄 딱 정확히 기억하면 정답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죠.
1번의 대한국 국제는 광무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 양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을미개혁이죠. 태양력 건양. 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받고 15번 대개 국교, 국학 이런 것들은 혼에 속한다. 혼 동그라미 치고 네, 15번 혼을 강조한다. 누구냐? 박은식이다. 박은식은 혼 또는 국혼을 강조한다. 박은식. 자, 그럼 1번. 박은식은 유교구 신론. 네,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틀린 선지. 조선심은 문일평. 조선혁명 선언을 저수했다라는 것은 네, 이거는 신채호.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하면은 3명 기억했죠. 정, 안, 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는 이게 몇 년대냐라는 거예요. 1930년대라는 거.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16번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가나 자료 사이의 일이 무엇이냐. 지금 17번 문제를 보면요. 요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지금 의병 쪽이에요. 상소운동하던 그들이 의병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미의병, 그 다음에 이어서 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그 가운데 지금 사료가 가는 을미고 그 다음에 다는 정미죠. 그래서 외교권의 박탈하면 을사조약이니까 사이죠. 고종태의 군대 해산 요거는 정미 7조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정미의병이니까 요것도 사이에 들어가죠. 안중근 이토 사살은 1909년도입니다. 그죠? 정답은 3번. 그리고 헤이그 특사는 을사족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이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그다음에 18번은 정부 수립 과정인데 옳은 것은 나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건준 이후죠. 왜냐하면 건준이 해방되는 그날인데 45년 8월 15일. 요거는 1번은 45년 12월 달인데요. 그 다음에 2번 반민특위는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이에요. 틀렸죠? 라로 가야죠. 라로. 그 다음에 3번에 김규식 남북협상 나오는데 이건 소총회 이후 4월 달이니까 50총 선거보다 한 달 빠르죠.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 순서 문제 할 때 뭐 되게 결정적으로 잘 나오는 게 미정증이라고 했죠. 미정증 뭐예요? 미소공 1차 결렬 이어서 정읍발언 이어서 좌우합작 7원칙 미정 7 이거였죠. 이거는 다로 들어가야죠. 미소공이 바로 따라서. 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문제인데 어이구 턱이 있는데 떨어질 뻔했어요. 20번 문제인데 6.25 전쟁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유형이 2개예요. 2개. 하나는 뭐냐면 전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순서고요. 또 하나는 휴전협정 과정의 문제점. 그래서 판서노트 기준으로도 제가 2가지로 정리해놨죠. 순서, 그 다음에 박스 안에 휴전협정.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순서 문제에서도 아예 그냥 얘기 드렸어요. 제일 잘 내는 게 뭐냐면 최대 북진 이후예요. 왜냐면 그거 이후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흥남철수, 145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순서를 짧게 잡아보면 순서를 잡으면 38도선 경계로 남한 정부, 북한 정부의 수립. 근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대전, 대구 찍고 우리는 부산으로 갔고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1차 전략 막아라. 낙동강 전선. 그리고 2차 전략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하고 38도선 돌파해서 평양 치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최대 북진까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흥남철수인데 평양 탈환하고 쭉 올라가서 3번선 이으니까 올라간다? 라로 가야죠. 그래서 3번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고립된 국군 유엔군 피난민들이 배 타고 철수했다. 흥남철수. 쭉 밀려서 1월 4일 날 서울을 뺏겼다. 145태. 그리고 4번 선까지 밀렸다. 최대 남진선.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서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균형 상태가 되더라. 이게 확정되면 휴전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문제도 보면 어때요? 최대 북진 이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최대 북진. 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이렇게 해설을 드렸고요. 분명히 그 공개된 시험 가운데 앞 시험은 다 쉬웠는데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난이도가. 그리고 지금 소방당기서 제가 1년 커리로 쭉 이제 진행하는 대표 강사인데
그래서 지난 시험 대비 이번 시험 대비할 때 이 작년의 과정의 경우에도 시험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뭔가 좀 덜 하고 싶어요, 되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근데 뭐 90을 공부한 다음에 85를 맞는 게 이게 좋으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능검처럼 반만 넘어가면 되는 시험이라면 줄여야겠죠. 일정한 수준만 넘어가면 누구나 똑같아지는 시험이다. 경쟁 시험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근데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 소방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대비할 때 내가 100을 공부해서 100을 딱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약간. 그래서 이전에 공개된 시험 문제를 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저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난이도가 비공개 시절 난이도로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시험이었다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소방시험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원래 그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생각보다 좀 더 썼네요.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이름 아시죠? 네, 문동균. 치고 들어오시면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질문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촬영을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 이전에 제가 또 별도로 짬나는 시간에 스튜디오 가서 찍어서 이미 유튜브에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여러분들 뭐 글이나 아니면 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와서 질문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제가 첫 타임에 라이브 특강 했는데 이제 이어서 다른 소방 대표 선생님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 특강 한국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